여러분 정확한 칫솔질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해오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매일 양치질 꼼꼼히 해요. 그런데도 피가 나요. 저는 78세 정영수라고 합니다. 현역으로 활동 중인 치주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수천 명의 환자들, 그중 90% 이상이 평생 동안 양치를 잘못하고 계셨습니다. 믿기 어렵지요. 매일 양치하고 치실도 쓴다고 하셨던 분들조차 잇몸이 벌겋게 부어있고 피가 나고 심한 경우는 치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하단 원본 영상에 정확한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정확한 칫솔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바른 칫솔을 고르는 기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칫솔이나 쓰고 아무 때나 문지르듯 닦고 양치한 다음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러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빠지는 겁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음식 드시다 이가 시큰하거나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거나 아침에 입안이 끈적하게 느껴지신 적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아주 쉽게 정확한 칫솔질법, 칫솔 고르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 1분, 매일 한 번만 실천하셔도 잇몸에서 피나는 일은 멈출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신가요? 저도 압니다. 수십 년 습관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변화를 경험한 분들을 제가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칫솔을 써야 하고 어떻게 닦아야 하며 언제 병원에 꼭 가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잇몸 살리는 법, 치아 지키는 법, 이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올바른 칫솔을 고르는 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 쓰시는 칫솔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나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마트에서 팔길래요. 부드러워 보이던데요. 싸서 샀어요.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고른 칫솔은 당신의 잇몸을 오히려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0년 임상 경험을 담아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칫솔모는 극세모 또는 소프트모가 기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잇몸은 약해집니다. 거친 칫솔모로 세게 문지르면 잇몸이 더 빨리 내려앉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며 통증까지 생깁니다. 부드럽다고 닦이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시간과 각도입니다. 이건 다음에 다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칫솔 헤드 크기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치아가 크니까 큰 칫솔 써야지 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헤드가 크면 안쪽 어금니까지 제대로 닿지 않습니다. 특히 상악 제2대구치, 즉 위서금니 끝부분은 큰 칫솔로는 닿기 어렵습니다. 작은 칫솔이 더 정확하게, 더 깊숙이 닿습니다. 세 번째, 칫솔 손잡이는 미끄러지지 않고 편한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중엔 손 힘이 약해지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다 보면 칫솔을 꽉 잡기 어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강하게 문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잇몸이 더 상합니다. 손에 잘 맞고 미끄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쥘 수 있는 손잡이, 이것이 바로 정확한 칫솔질의 시작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부드러운 모, 작은 머리, 편한 손잡이, 이 조합이 당신의 잇몸을 지키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금 쓰고 계신 칫솔을 들고 뭐가 딱딱하진 않은지, 칫솔 머리가 너무 크진 않은지, 손잡이가 미끄럽진 않은지 직접 체크해 보세요.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정확한 칫솔질은 올바른 칫솔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칫솔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잇몸을 상하지 않게 닦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는 어떻게 닦느냐의 문제입니다. 칫솔만 좋다고 해서 잇몸에서 피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양치하실 때 혹시 이렇게 닦고 계시지 않나요? 좌우로 앞뒤로 막 문지르듯이 휘젓는 방법. 소리도 크고 거품도 많이 나고 뭔가 깨끗해진 기분이 들죠? 하지만 그건 당신의 잇몸을 망치는 가장 흔한 습관입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문지르면 잇몸 경계부 즉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선이 점점 깎이면서 잇몸이 내려앉고 결국 치아 뿌리가 노출됩니다. 게다가 피가 자주 나는 이유는 세균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칫솔질로 상처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저 정형수가 권하는 정확한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회전법과 잇몸 마사지법을 함께 써야 합니다. 먼저 회전법. 칫솔을 치아의 수직이 아닌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 쪽에서 치아 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주는 느낌입니다. 한 부위를 3번에서 5번 천천히 힘을 빼고 닦아주세요. 두 번째는 잇몸 마사지입니다. 칫솔을 잇몸 위에 얹고 살짝 진동을 주듯 흔들어주면 잇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건 특히 잇몸이 자주 붓고 피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딱딱한 잇몸이 아닌 건강한 분홍빛 잇몸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치아 바깥쪽만 닦고 끝내시는 분 많으시죠? 안쪽, 특히 혀 닿는 면도 꼭 닦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세균이 제일 많고 치석도 잘 끼는 부위입니다. 또 하나, 윗니 닦을 때는 아래로, 아랫니 닦을 때는 위로,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쓸어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마지막 팁, 시간입니다. 양치는 빠르게 많이가 아니라 천천히 정확하게가 핵심입니다. 하루에 2번, 한 번에 3분에서 5분 정도만 투자해 보세요. 정말로 잇몸 상태가 달라집니다. 기억하세요. 칫솔질은 잇몸을 살리는 치료입니다. 그냥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치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일 아침 양치부터 바로 이 방법으로 시작해 보시겠어요? 그 변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나타날 겁니다. 자, 칫솔질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있습니다. 양치 너무 열심히 하셨다는 분인데 정작 치아 사이, 그러니까 치관 부위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잔뜩 끼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하시죠. 전 치실은 불편해서 안 써요. 치간 칫솔이요? 그거 피나서 무서워요. 그냥 물로 헹구면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치아와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찌꺼기와 세균은 칫솔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 부위가 바로 치주염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치실이나 치간 칫솔은 필수입니다. 우선 치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치실은 얇고 실처럼 생긴 도구인데 치아 사이를 따라 미끄러지듯 넣고 치아 벽면을 살살 긁어내듯 닦는 방식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 세게 넣지 마세요. 쑤셔 넣듯 하는 게 아닙니다. 치아를 따라 부드럽게 넣었다가 시자 모양으로 치아를 감싸며 살살 문지르는 느낌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피나는 거죠. 하지만 잇몸이 이미 약해져 있다면 처음에는 당연히 피가 날 수 있습니다. 그 피는 오히려 회복 신호입니다. 34일만 꾸준히 하시면 피가 줄고 잇몸이 단단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치간 칫솔입니다. 치간 칫솔은 작고 가는 소리 달린 막대인데 치아 사이 공간이 큰 분들, 특히 잇몸이 많이 내려간 중장년층에게 더 적합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솔을 치아 사이에 부드럽게 넣고 앞뒤로 23회 살살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 힘주지 마세요. 그리고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너무 큰 걸 억지로 넣으면 잇몸이 더 상합니다. 그래서 본인 입에 맞는 크기를 치과에서 직접 추천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드러그스토어나 약국에서도 사이즈별로 잘 나뉘어 있으니 처음엔 제일 작은 사이즈로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언제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잠자기 전 마지막 양치 후입니다. 그때가 하루 중 가장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시간이라 자기 전 세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치실은 얇은 틈, 치간 칫솔은 큰 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분이면 됩니다. 정말 하루에 단 1분만 투자하시면 치아가 빠지는 일, 피나는 일, 걱정 줄어듭니다. 실제로 73세 박말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치실은커녕 평생 칫솔 하나로만 관리하셨던 분인데요. 6개월 전 저희 병원 오셨을 때 잇몸이 벌겋고 치아 3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치간 칫솔과 치실 사용법 알려드렸습니다. 어르신 처음엔 무섭다고 하셨지만 하루 1분씩 꾸준히 하시더니 지금은 다시 고기 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 1분 치간 관리 시작해 보시겠어요? 다음으로는 이 모든 관리에도 불구하고 피가 나고 통증이 계속된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 타이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칫솔 고르기, 정확한 양치 방법, 그리고 치간 칫솔과 치실 사용법까지 잘 따라오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해도 여전히 피가 난다. 혹은 잇몸이 붓고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절대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체 없이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병원 갈 정도는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직 안 아프니까 괜찮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치주질환은 소리 없는 진행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무너지고 뼈가 녹아버립니다. 제가 78세 정형수로서 50년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 중 하나가 좀만 더 일찍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요. 라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피만 났지 아프진 않았어요. 양치하다 피나는 건 늘 있었거든요. 잇몸이 붓는 게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신호들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꼭 가야 하는 5가지 시그널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난다. 이건 잇몸이 단순히 약해진 게 아니라 이미 염증이 깊이 퍼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잇몸이 자주 붓는다. 입속 세균이 많아지면 면역 반응으로 잇몸이 부어오르는데 이걸 반복하면 잇몸뼈가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이가 시리고 찬물에 민감하다. 치아 뿌리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잇몸이 내려앉았거나 치아 뿌리 부분에 문제가 생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넷째, 치아가 흔들린다. 이건 이미 뼈가 녹기 시작했다는 심각한 징조입니다. 잇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조골, 즉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입냄새가 심하고 지속된다. 이는 입속 깊은 곳에서 세균이 썩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간단한 양치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전문적인 세정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6개월에 한 번은 스케일링과 검진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평생 치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69세 김만수 어르신의 경우 그냥 입냄새가 좀 나서라고 내원하셨는데 정밀 검사 결과 치아 뿌리 3곳이 썩고 있었고 잇몸 안쪽 뼈가 녹아내리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치료 시작한 덕분에 지금은 치아 하나도 안 뽑고 자연치 그대로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르신께서 그러셨어요. 정말 그냥 냄새 때문에 와봤는데 내 치아 살릴 줄은 몰랐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한 발짝만 먼저 병원으로 가보세요. 치과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당신의 치아를 지켜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좋은 칫솔 고르고 정확하게 닦는 방법까지 배우셨습니다. 시간 관리도 병원에 가야 할 타이밍도 아셨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정성 들여 관리해도 일상 속 습관 하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치아와 잇몸은 습관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당신도 혹시 하고 계신지 꼭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양치 후 바로 헹구기. 많은 분들이 양치하고 나서 입안을 물로 여러 번 세게 헹굽니다. 왜요? 개운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이게 치약의 불소 성분을 다 씻어내는 행동이라는 걸 아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불소는 치아를 코팅해주고 세균의 활동을 억제해주는 중요한 성분인데 양치 후 30분 이상은 그대로 두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가볍게 헹구고 마무리하세요. 그게 오히려 이롭습니다. 두 번째, 입으로 숨 쉬는 습관. 특히 밤에 코막힘이 있거나 입을 벌리고 자는 분들 많습니다. 이 습관은 잇몸의 최악입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면 침이 줄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잇몸 염증, 입냄새, 치석 증가가 일어납니다. 수면 중 입 벌리는 습관이 있다면 치과에 말씀하셔서 입호흡 방지 장치나 호흡 관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자극적인 음식 과다 섭취.
매운 음식, 단 음식, 산성이 강한 음료 모두 입안의 pH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많이 드시는 분들, 그 산성이 치아 범랑지를 손상시키고 잇몸의 방어력도 떨어뜨립니다. 전단 거 잘 안 먹어요 하셔도 숨은 당 섭취가 꽤 많습니다. 빵, 과자, 커피 믹스. 입안에 오래 남는 형태의 당이 제일 위험합니다. 되도록 식사 시간 외에는 물을 드세요. 네 번째, 이를 꽉 무는 습관. 스트레스 받을 때 이를 악무시는 분들 계시죠? 자기도 모르게 무는 힘이 치아뿐 아니라 잇몸뼈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이걸 오래 반복하면 치아에 미세한 금이 가거나 뿌리가 약해지고 심하면 치아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하거나 두통이 잦다면 이갈이 이를 꽉 무는 습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틀니 관리. 틀니 쓰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런데 하루 종일 착용하고 자기 전에도 안 빼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러면 잇몸이 쉴 틈이 없고 잇몸 점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틀니는 식사 후엔 반드시 빼서 세척하고 자기 전에는 무조건 빼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치과에서 상태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이 5가지 모두 하루 습관에서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잇몸을 망가뜨리고 치아를 잃는 지름길이 됩니다. 실제로 75세 최말순 어르신 사례가 있습니다. 하루 3번 양치 열심히 하셨지만 단 음식 너무 자주 드셨고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 결과 잇몸이 계속 붓고 스케일링을 자주 받아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습관을 고치시고 나서야 피가 멈추고 잇몸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했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 습관 점검해 보시겠어요? 작은 변화가 치아 10년 더 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들 중에서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3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습관을 고쳤고 어떻게 치아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